이건 아시아나 부산 그 방송에서 부산에 어떡하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조건 따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 갔다 왔네요. 하와이는 잘 있구나. 잘 있다. 하와이를 갔다 온 건지 도쿄를 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 너무 많아.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거 없구나. 여기저기 일본어로 알고 있어요. 너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미팅 하는 거냐? 이제 이 부장
오늘 뭐 아직 제의 없네요. 어제 한 튀어가지고. 아니 어제 그 원내대표랑 만나고 나오실 때는 최고위원님이 그거 하시고 그럴 것 같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파토내버려가지고 뭐 완전히요. 그 이런 연락 LG의 명예회장이신 부자겸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제 18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G의 부자겸 명예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선구자로 가전제품의 세계화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이룬 분입니다. 저로서는 특히 경기도지사 때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며칠 전에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돌아가신 지금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개척 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재벌 총수답지 않게 소박한 삶을 살아오신 부자겸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핵전쟁 억지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7분의 시험 기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EP-3E 아리스, RQ-4 글로벌 호크, P-3C 오라이언 등 최신의 정찰기를 연일 우리 상공에 출력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였고 13일 한 강연에서 북한
북한이 핵무기들을 이미 갖고 있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정세 속에서 어제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다고 합니다.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접견하는 것은 작년 9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북한과 미국에게 떠맡긴 채 강넘어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이제 보름여 남은 상황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성탄절에 중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 전문가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석좌 교수도 조만간 두 번째 한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한국 정부의 존재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지금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와의 면담과 24일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행사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되찾고 북한 핵무기와 로켓의 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안보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안보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인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명령인 정치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마타도어와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고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을 온몸으로 맡겠다는 구태정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로 유분수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에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원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지향하고 다당제로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의 의석보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 모두가 각별하게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촛불 민심의 열망이며 민주 세력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장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4+1 협상을 계속 이어왔습니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온 개혁 진영의 협상 파트너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원안을 훼손하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1 협의체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캡을 시운이 많이 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당리 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숫자가 적다고 해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감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개혁 정신을 가지고 찬성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이런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한국당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의 원안을 표결한다면 공수처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호소합니다. 모든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합시다.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지난 4월 22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4개 당이 당시에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 법안의 핵심입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 논란이 자칫 우리들이 개혁에 대한 진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이 당시 합의한 대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입장을 밝힙시다.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 당략으로 개혁 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짜 개혁 세력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국당도 어제의 제안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본회의 표결에 당당히 임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십시오. 원래 의회 민주주의는 본회의 표결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여야의 대성적인 판단 속에서 어지러운 전국을 서둘러 정리하고 민생을 위해서 정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 정책위의장 최혜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심과 달리 과대 대표해온 국회를 민심 그대로 국회로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즉 민주당과 한국당의 과대 대표를 줄이고 그 외의 정당이 과소대표되어 온 것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부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잠정 합의안까지 민주당은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한국당을 대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개혁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라며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용기 있게 개혁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중장기 증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현실을 외면하던 정부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 역진성이 강한 소비세를 올려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니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각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을 전가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 역진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결국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논하기 전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불효불급한 사업과 부처별 중복 예산을 정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직접 일자리 예산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출 구조 조정입니다. 지출 구조 조정을 제대로 한다면 증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